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홍입니다. 페라리 4인승 4도어 스포츠카 프로상계의 아시아 프리미어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시장에, 한국 시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프리미어 차량이 좀 공개가 된 건데요.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좀 입지가 좀 달라졌다는 반증인 것도 같습니다. 차량의 외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형상을 가지고 있죠. 4도어 스포츠카입니다. 이제 프로상계 출시에 앞서서 많은 미디어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이제 SUV 또는 크로스오버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 와서 이 차량의 비율 같은 것을 확인해 보면은 SUV나 크로스오버를 떠올리기 좀 어렵습니다. 조금 크로스오버에 조금 가까운 성격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이 차를 SUV나 크로스오버로 단정 짓기 어렵고요. 오히려 4인승 4도어 스포츠카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따로 없는 형상입니다. 굉장히 얇은 형태의 이런 디자인 요소들로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 구성이라든지 주간 주행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얇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데요. 이 안쪽으로 이제 공기를 흡입하는 형태인데, 기존의 페라리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포스를 굉장히 강조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로상계 같은 경우에는 다운포스보다는 최대한 공기의 흐름을 좀 원활히 만들면서 공력 성능을 좀 더 높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곳곳에 이렇게 카본 형태 많이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앞쪽에 공기를 흡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측면에 있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을 흡사해서 에어커트처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 공기를 뒤쪽으로 보내버리고 이쪽에서 생길 수 있는 와류를 줄여주면서 공력 성능을 높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앞쪽에 이 보닛 형태 같은 경우에도 크랩쉘 타입처럼 되어 있습니다. 앞쪽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제 위로 올리는 이러한 형태의 독특한 형태인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SUV라고 좀 말하기 어려운 흡사이제 스포츠카에서 많이 봤던 형태이기도 하죠. 이쪽도 굉장히 좀 볼륨감 있는 형태의 이 보닛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측면에는 페라리의 로고도 덧떠져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앞쪽과 뒤쪽의 휠 사이즈가 틀립니다. 앞쪽이 22인치, 뒤쪽이 23인치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차량의 측면에서 봤을 때 비율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쐐기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뒤쪽에 휠 사이즈를 좀 더 크게 만든 것이 굉장히 좀 좋은 비율을 좀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취재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일단 도어가 독특합니다. 코치 도어라든지 수어사이드 도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형태의 좌우로 열리는 도어가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나 2열 도어 같은 경우에는 2열에서 전동식 버튼을 통해서 앉아서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되어 있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단순하게 SUV라고 좀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측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카본 소재들이 좀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23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뒤쪽 차량의 이 부분이요, 흡사 차량의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은 종마, 말의 뒤쪽 단단한 탄력 있는 허벅지를 보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주고요. 이 차량의 휠베이스가 굉장히 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내 공간이 강조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위쪽에 보이는 이 캐빈, 그러니까 차량의 웨이스트 라인 위쪽으로 보이는 캐빈의 공간이 굉장히 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타보면은 이 실내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비율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프로상계가 기본적인 SUV의 프로포션이 아니라 스포츠카의 프로포션을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특징적인 모습이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차량의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그냥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리어 램프의 디자인, 그 다음에 브레이크 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징이고, 아래쪽에 디퓨저가 강조된 이렇게 리어 범퍼 디자인도 특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적재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473리터 정도 되는 이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좁긴 하지만 페라리의 차량들 가운데서는 가장 큰 넉넉한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전동식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뒤쪽에 이 변속기가 위치하긴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조절해서 최대한 적재 공간을 넓혔다고 해요. 자, 그리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V12 725마력의 이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이 엔진만 봐도 이 차가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지 좀 알 수가 있죠. 지금 그리고 차축에 좀 전륜 차축에 약간 뒤쪽에 프론트 미드십 쪽에 이제 엔진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변속기도 이제 차량의 뒤쪽 후륜 쪽에 탑재가 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 V12 엔진이 장착됐다는 것 자체가 페라리 브랜드의 상징적인 의미를 또 갖기도 하죠. 요즘에 페라리 출시되고 있는 차량들을 보면 V8, 터보 엔진들이 탑재한 차량들이 많은데 V12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이 차가 스포츠카임을 정말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보통 일반적인 코치도어가 적용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필러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크로상기 같은 경우는 비필러가 존재합니다. 차량의 강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한 선택인 것 같고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앉아 볼게요. 자, 지금 뭐 차량에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걱정했던 이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뭐 키가 170인 저한테도 주먹이 하나 이상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믹 선루프가 마련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옵션 자체는 이제 카본 루프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옵션을 추가해서 지금 이러한 파노라믹 선루프를 마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독립된 형태로 공조장치 조절 버튼이라든지 시트 조절 버튼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자,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1열과 2열이 마찬가지로 일체형의 버킷 시트가 마련이 되는데요. 굉장히 좀 착자감이 좀 단단한 편입니다. 지금 2열 시트 역시 1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킷 타입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특징이 되겠고요. 이쪽에는 C타입의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네요. 자, 2열 시트의 각도 조절은 이쪽에 뒤쪽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측면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2열 시트의 각도를 조절해서 좀 더 편한 시트 포지션으로 만들 수 있는 건 특징이긴 한데, 뭐 1열처럼 각도가 많이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한 채 5도 정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시트의 뒤쪽은 완전히 좀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뭐 뒤쪽에 짐이 뭐 보이진 않는 형태이고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스키스로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마네티노가 적용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도 보고 계시고, 지금 가운데 노란색 이 페라리 로고가 있는 것도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돌출되는 형태의 마네티노도 적용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좌우가 대칭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 조수석에서도 여러 가지 뭐 시트 조절이라든지 차량의 설정들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앞쪽에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컵홀더 같은 형태도 마련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시트 포지션 자체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만 봐도 단순하게 그냥 크로스오버, 뭐 SUV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는 좀 어려운 이 시트 구성이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차량의 모습도 뭐 고급스러움보다는 디지털화된 모습, 그리고 페라리에서 봤던 이 스포츠카의 모습, 이 전형적인 모습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쪽은 닫을 때의 버튼이고요. 열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전동식으로 열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버튼은 여는 버튼, 닫는 버튼은 비필러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네, 이런 식으로 길게 눌러서 닫을 수가 있고요. 도어를 열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페라리 프로상계 좀 간단하게 만나봤습니다. 뭐 짧은 시간 보기에는 정말 의미 있는 차량이 아닌가 싶은데요. 독특한 점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라리의 새로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8V 전기 모터가 이 서스펜션에, 각각의 서스펜션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약간 전고가 높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 안티롤바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전기 모터가 들어가서 주행할 때,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차량의 수평을 맞추는 이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프로상계 같은 경우에는 48V 전기 모터가 안티롤바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서스펜션을 조절을 하면서 차량의 수평을 맞추거나 도로 상황에 맞는 이 승차감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속기도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앞쪽에는 프론트 미드십 형태의 이제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차량의 그
두 번째, 후륜에 있는 구동축 쪽에 이제 변속기가 탑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의 앞뒤 무게 배분을 맞출 수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이 엔진룸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룸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사용하면서 앞으로 뭐 지금은 V12 엔진 모델만 좀 공개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 뭐 전동화 모델 같은 것도 뭐 출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엔진룸 공간을 좀 더 여유를 두기 위한 공간 확보가 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거듭 말씀드리게 되지만 확실히 이 프로상계 같은 경우에는 SUV나 크로스오버로 단정하기 어려운 특징들이 지금 확인하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4인승 4도어 스포츠카, 페라리의 4인승 4도어 스포츠카로 규정하는 게 확실히 좀 맞는 것 같고요. 뭐 경쟁 모델을 할 수 있는 벤틀리 벤테이가라든지 롤스로이스의 뭐 컬리넌, 그리고 에스턴 마틴의 뭐 DBX 같은 차량들과는 확실히 좀 격을 달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일 텐데요. 가격이 정말 상당합니다. 지금 뭐 국내 뭐 출시 가격 이런 것은 뭐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델을 좀 비교를 했을 때 하나로 환산하면은 거의 뭐 5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 자체가 5억 6천이고 여기에 뭐 옵션 같은 경우에 페라리 차량들은 1억 가까운 뭐 옵션들이 뭐 추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6억 원을 충분히 상회하는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경쟁 모델, 다른 경쟁 모델 할 수 있는 뭐 SUV, 프리미엄 SUV들과 비교해도 가격이 뭐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다른 뭐 페라리 스포츠카와 비교해도 비싼 편입니다. 이 정도 가격의 4인승 4도어 모델의 이 프로상계 같은 경우에는 2,000대가 이제 사전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인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페라리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프로상계 지금까지도 살펴봤고요. 저는 글로벌 오토스 원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